저 뉴스원 금준혁입니다. 사실 기존에도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는 뭐 땡땡 지구에 땡땡년까지 땡만원 공급한다 뭐 이런 정밀 계획을 항상 발표했는데 이번에 좀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세부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청년 주택 공급의 확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의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은 제시되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캄보디아 이 사태가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그런 절망적인 청년들이 결국 궁지에 몰려서 선택을 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고 이 땅에서도 서울에서도 청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반성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을 했고요. 청년들에 대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서울과 정부가 더 이상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울과 정부가 협조를 해서 이 서울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서로 협조해서 서울에 대한 주택 공급의 청사진을 제시를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막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또 지금 유휴 공공부지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이것을 실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해서 이 유휴 부지에 대해서 일단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보를 해야 된다. LH와 SH는 기존에 땅을 사서 민간에 건설을 넘기는 그런 소극적인 역할을 벗어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SH와 LH가 건설에도 나서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공공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저기 MBN 정태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사실상 서울 추방령이다, 부동산 개혁이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우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용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서울의 부동산 정책을 폭동시킨 1차적인 책임을 물타기하고 회피하는 그런 전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부동산이 왜 폭등을 했는지 살펴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는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부동산의 폭등 현상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했다는 것은 이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당시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의 공급 대책을 사실상 도외시했고 또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적인 토지거래 허가제의 해제, 발표 이런 것이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왔다. 이런 것은 서울 시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로 비롯된 서울의 부동산의 폭등 현상에 대해서 사실상 불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이 정책적인 노력에 대해서 이것을 폄훼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그런 눈속임용 정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한국경제 이시윤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대출 제한 공급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남은 게 이제 세금 관련인데 이제 SNS에서 이제 일부 의원님들이 뭐 벌써 이제 보유세 얘기도 조금씩 하시는 걸로 이제 다들 좀 공유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 세제 관련 이제 규제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가지고 이 부동산 정책을 조율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한다면은 최후의 수단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세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의 폭등을 막겠다. 이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이고 이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주택 보유를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나 이런 관련 세제로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은 자제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미래 신영훈입니다. 이제 지금 국힘국에서 서울시 여야 교통까지 사자 협의체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장치로 생각해 주시면. 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서울의 부동산의 폭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이 부동산의 폭등을 잡고 반드시 서울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을 할 그런 책임도 지금부터는 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이 자신들의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을 나몰라라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서울의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다르다고 정부의 정책의 엇박자를 계속 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이 서울시의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점을 경고드립니다. 일단 오늘 제 기자회견의 주제는 캄보디아 사태였는데요. 우리 기자님들이 서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저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분에 또 김병조 최고위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어디 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SH나 서울시 그리고 LH가 서울 내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도 각 기관들 협조를 통해서 유효부지를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전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각자의 지역의 유효부지에 대한 공공부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또 바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빨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결합 재개발, 이 용적률을 확대하고 더 많은 우리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그런 데에 대한 규제가 좀 더 대폭적으로
완화가 될 필요가 있고 또 서울시나 이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를 바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정책의 전환과 관련 제도의 정비 이런 것은 모두 중앙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과 서울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캄보디아에 대한 저희 기자회견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말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의 지도부와 민주당은 국민들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